블로그 처음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블로그 하신 지 몇 개월 안 되신 분들, 그리고 블로그 하시면서 뭔가 좀 익숙하지 않은 것들, 어떻게 하면은 접근을 하면 좋은지 제가 뭔가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정리한 건 아닌데, 오늘은 한 10분 안팎에 걸쳐서 블로그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제가 뭐 꿀팁 아닌 꿀팁인데 그거를 좀 나름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제가 평소에 하는 것들이 일반 초보자분들한테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네이버 오시고 블로그 들어오시면은 블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가 있고 그리고 글쓰기가 있는데, 블로그 들어가시면 내 블로그에서 이렇게 목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초보자분들을 위한 거니까 이건 어떻게 정렬했는지 그런 거는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리고 다시 아까 거기로 돌아와서 글쓰기를 누르시면 한 번에 글쓰기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서 제목이랑 제목 옆에 이거를 누르시면은 이 이런 식으로 제목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거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목은 제목대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글 쓰시고, 그리고 블로그 태그 쓰실 때 태그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하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 발행 누르시면은 여기에 쓰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어떤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발행을 누르시고 여기다가 태그 블로그 써볼게요. 블로그 쓰시면은 이거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엔터 누르고 블로그, 그러면은 여기에는 안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단부로 제 글 쓴 거 중에서 내리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방금 보셨다시피 여기다가 작성하지 않고 발행에다가 해버리면은 파란색에다가 이렇게 파란색이 나오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 쓰시고 하단부에 체험단으로부터 선정되어 상품을 직접 사용 후에 작성된 후기입니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스티커를 누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스티커가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공정위 문구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판매하는 1,000원짜리를 샀어요. 이러고 하나하나 눌러보면은 어떤 말들이 있냐면, 이걸 왜 넣어야 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체적으로 이런 게 있거든요. 체험단으로 선정되어 상품을 직접 사용 후 작성된 후기입니다. 쿠팡 파트너스로 활동을 통해 일정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를 협찬받아 어쩌고저쩌고, 결국은 뭔가를 다 협찬을 받고 수수료를 받고 원고를 받았다는 건데,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법이라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법에 어긋나서 벌금을 우리가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협찬을 받았으면 꼭 이런 문구를 넣어야 됩니다. 혹은 뭔가 업체로부터 소정의 원고료를 받아서 작성한 블로그 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제 영상 중에 이 뭐랄까 그 공정위 관련해 가지고 영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보시면 되는데,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업체로부터 소개한 원고료를 받아 작성한 블로그입니다 해서 이렇게 진하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맨 하단부에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아, 이분 협찬을 받았구나라는 게 딱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 글 가운데에 이 간혹가다 제가 어떤 거 말씀드리는 거냐면, 여기다가 협찬 받았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본인들도 모르게 이렇게 아, 이 사람 내돈내산으로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2년 전부터 어떻게 해라라는 게 이 하단부에 딱 작성되도록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네이버 스티커를 이렇게 적용시킨 거고요. 뭐 그런 거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거를 작성하다가 아, 나중에 작성해야겠다 그러면은 잠깐 저장을 해야겠다 하시면 우측 상단에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르시면은 저장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서 들어갔다가 저장 버튼 우측에 이걸 누르시면은 아까 작성하던 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필요 없으니까 제가 삭제를 이렇게 저장 입력을 하고 다른 글에 갔다가, 제가 임시 저장된 글이 많기 때문에 아, 이거 삭제하라고 내가 내 스스로 썼구나 해서 이걸 누르고 스페이스 한번 딱 눌러주시면은 그 임시 저장된 글은 삭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이런 글은 이제 이 창을 꺼도 되는데, 단축키 관련해서도 제가 영상을 많이 찍긴 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때 이 창만 끄시려면 컨트롤 W 누르시고 이때 스페이스 한번 눌러주시면 이게 눌려집니다. 마우스로 일일이 이렇게 누르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웃 신청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웃이라는 게 도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웃 관련해가지고 이런 글들이 있는데 공감 누르고 이렇게 눌렀어요. 제가 만약에 이분들을. 근데 이 공감이라는 게 네이버 AI가 어떻게 판단해서 지수를 올릴진 잘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블로그 제가 강의 올리는 영상 올리는 건 다 제 생각입니다. 생각. 제가 겪은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블로그가 체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때부터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인플루언서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10분 이상 체류 시간도 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만큼 체류 시간이 중요한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여기서 그냥 공감을 눌러버리면은 과연 AI가 공감 개수 대비해가지고 체류 시간이 이렇게 적은데 이 사람은 과연 블로그 이 지수를 높이는 게 맞는가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이 블로그 강의하시는 분들도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는데 서로 이웃은 좀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다라고 결론을 저 스스로도 지었고 저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지만 제가 왜 또 서로 이웃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저는 최근에 서로 이웃을 다시 오픈을 했거든요. 서로 이웃 받는 게 너무 쓸데없어가지고 이거를 아예 껐었어요. 근데 이걸 껐었는데 여기 서로 이웃 관련해가지고 아예 안 받겠다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이런 거 다 광고성일 확률이 높잖아요. 코스타카 용품이라는 것 자체가 광고고 제 글을 읽어줄지도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냥 다 수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루언서 조건이 이웃이 많은 사람 위주로 꼭 뽑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웃이 지금 6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한 거는 거의 없고 다른 사람이 이웃을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서로 이웃은 제가 지금까지 다 받았으면은 이 근 2년 동안 다 받았으면 아마 한 몇천 명은 될 텐데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서로 이웃은 5천 명까지 가능합니다. 뭐 지금도 온 김에 그냥 수락을 이렇게 한 번에 받으시면 됩니다. 모바일로 제가 한 번에 다 받으려니까 좀 노가다인 것 같아서 물론 모바일도 있을 수 있는데 서로 이웃이 한 번에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방금 보셨다시피 여기서 메인에서 서로 이웃 신청을 누르시면은 이런 화면이 들어온 걸 볼 수 있고요. 전체 클릭을 해주시고 수락을 누르시고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두 명의 이웃이 또 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약간 착각을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서로 이웃 개수와 유튜브 그리고 틱톡 그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우 등등과 그런 개념은 아예 다릅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는 유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키워드 싸움인 거고 인스타 같은 경우는 피드 하나 올릴 때마다 좋아요 개수가 많은지 그리고 인스타에 그 좋아요 피드물 게시물이 있거든요. 그런 게시물이 몇만 개가 도달했는지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틱톡은 뭐 아직 정확히 잘 모르겠고. 그리고 유튜브는 당연히 구독자가 많을수록 그만큼 많이 볼 것이고. 근데 이 블로그는 서로 이웃이 많다고 과연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체류 시간과 그리고 어떻게 키워드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른 거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 돌아와서 설명드릴 게 좀 있는데 이 상단에 이게 바로 타이틀입니다. 타이틀이라 하면은 여기 보시면 세부 디자인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 타이틀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스킨도 이 나머지가 스킨인데 전 지금 별도로 제가 만든 거고 이렇게 누름에 따라서 스킨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형 참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취소 누르고 종료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온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거는 위젯이라고 해서 이거 제가 지금 강의 제 홈페이지 그러니까 제 유튜브 강의 여기 들어오시면은 여기 내 엔잡러 누르시면은 엔채널 누르시고 여기 제가 재생 목록에 지금 한 달 이상 블로그 꾸미기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이거 계속 올릴 건데 어쨌든 거기에다 올릴 건데 그 위젯 꾸미는 방법 거기에 관련한 영상을 보시면 요런 거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배열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위젯 설정할 때 글 안에 들어가서 여기 메인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다 위젯이라는 겁니다. 위젯이라고 해가지고 링크 이렇게 걸어 놓는 거거든요. 이렇게 누르면은 제 방금 그 채널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음식 채널인데 이거 이렇게 들어온 걸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왜 없어졌지?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여기 보시면 직접 등록한 위젯에 이미 정보가 올바르지 않습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지워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다시 살려야 되는데 요새 다른 거 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그리고 글쓰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글 쓰는 걸로 들어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레벨로 다시 들어와서 이것도 그러니까 이 링크를 여기다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루의 조회수 그 일일 방문자 수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이런 거는 뭐냐면 블로그 챌린지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다 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이렇게 금전적으로 받은 건 없는데 스티커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제가 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저 별로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생기는 걸 볼 수 있고, 왼쪽에 이 전체적으로 이거 꾸미는 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카테고리 만드는 거 이런 거는 블로그 하시는 분이 이렇게 관리를 들어가셔서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꾸미기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위젯 설정 뭐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엔 좀 그 블로그 꾸미기 그거 다시 활성화되면은 거기에 제가 강의를 나름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초보 위주 시리즈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이 메인 화면부터, 그리고 블로그 어떻게 하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한 5개 정도 시리즈별로 영상을 만들 건데, 일단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블로그 초보분들을 위한 이 영상인 만큼 제가 어떤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요, 이 블로그 쓸 때 이 글쓰기에 어떤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지극히 초보자 분들을 위한 거니까 조금 중수 이상 분들은 별로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제가 이 사진을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스마트폰 다들 사용하시잖아요. 스마트폰 사용하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블로그 어플을 까시고요. 거기에다가 그 블로그 들어가셔서 제가 사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모바일 버전인 거거든요. 모바일로 켰을 때 화면인 겁니다.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글쓰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진 모양 이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시면은 현재 내 사진 저장된 걸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사진 첩이고 여기에는 실시간으로 바로 영상이나 사진을 찍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는 다들 안 하시고 미리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올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선택을 이렇게 하나씩 해주면은 이렇게 첨부가 이제 활성화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첨부 활성화 돼서 첨부를 누른 화면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글을 하나 이제 몇 가지 쓰거나 여기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대면은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저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뜨면은 그 다음에 컴퓨터로 돌아오셔서, 아니면은 사실 핸드폰으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마우스로 하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돌아오셔서 정렬을 해야 되는데, 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 둘 됐고요. 가져오면은 3장, 하나 둘 3장이 일렬로 된 걸 볼 수 있죠. 근데 4장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매장 같은데 이런 게 오시면은 큼지막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뭐 3개 하도 되는데 좀 중요한 사진이다 싶으시면은 그냥 2개, 이 3개까지는 하지 마시고 좀 큼지막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음식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메인 같은 경우 이렇게 크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도 좀 비슷하다 싶으면은 이 뒤쪽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 사진은 사실 이게 좀 흐리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없애고, 아무튼 본인들이 사진 같은 건 보시고 이렇게 뭐 이렇게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먹음직스럽게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내가 글을 작성하다가 좀 이제 좀 뭔가 다음에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다시 끄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오시면은 여기서 잠깐만 이거 누르시고 글쓰기 또 누른 다음에 아까 그 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작성한 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버거리라고 미리 저장을 해 두시면은, 그렇다면 다시 돌아오면 글쓰기 눌렀을 때 여기 버거리, 내가 이거를 햄버거 관련해 가지고 글을 작성하고 있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어떤 기능인지 보고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식당을 왔으니까 장소가 어딘지 알아야 됩니다. 버거리 미야사거리였거든요. 그러면은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한 번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버거리 했는데 간혹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엔터를 계속해서 누르시면은 다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추가를 누르는 순간 여기에 활성화가 되거든요. 다시 볼게요. 추가 누르면 활성화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추가 누르는 순간 활성화가 된과 동시에 여기 초록색으로 나오고요. 여기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휠 마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방금 이런 거 보셨다시피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진도 이게 뭐냐면은 여기는 끝났고요. 사진이 뭐냐면 저는 지금 모바일로 한 번에 올렸는데 사진을 누르는 순간 어떤 팝업 창이 이렇게 하나 뜨면서 팝업 창이 아니라 이제 열기 요 창인데 이거를 누르면은 여기에 사진 내 컴퓨터에 저장된 거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거고요. SNS 사진 같은 경우는 네이버 박스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에 연동된 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건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고 동영상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여기서 누르시면은 이 사진과 동일하게 동영상 누르는과 동시에 이렇게 폴더가 하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 됐고요. 스티커는 아까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스티커, 네이버 스티커 어떤 거 할 건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누르시면은 우리가 흔히 봤던 이런 스티커 있잖아요. 이 라인 프렌즈인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용구가 뭐냐면 이거를 누르시면은 이런 게 뜨는 겁니다. 버거리 이렇게 하면은 나오는데 근데 이걸 누르시고 우측에 인용구 옆에 이게 있어요. 여기에 본인이 원하시는 예쁜 인용구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하나 누름과 동시에 이렇게 뜬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또 이렇게 그리고 이건 인용구 아닙니다. 제가 잘못 눌렀고요. 인용구 누르시면 프레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다 지우고 이게 그냥 델리트 키 누른 겁니다. 델키 이거 클릭하셔서 이거 누르셔도 되는데 그냥 델키 누른 겁니다. 델키. 그리고 방금 보셨다시피 이거를 인용글 없애고 그냥 본문으로 하겠다 하면은 본문으로 문단 서식 변경 누르면 그냥 글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많이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인용구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버거리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주문 버거리 해가지고 메뉴 및 키오스크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하단부에 내리시면은 버거리 인용구는 본인이 이렇게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눌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구분선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이런 말을 이렇게 막 썼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이렇게 붙여넣기 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띄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구분선을 해가지고 아 여기 뭔가 이 글과 이 글이 좀 뭔가 구분이 되어 있구나 그런 거를 볼 수 있고 눌렀을 때 이걸로 할 수 있고 이걸로 할 수 있고 이걸로 할 수 있고 요거 그리고 이거 누르시면 이거 이런 식으로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구분선이고 장소 같은 경우는 아까 이거 네이버 지도 첨부한 게 장소고요. 링크는 말 그대로 링크입니다. 이렇게 유튜브 링크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엔터 누르시면은 유튜브 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링크가 첨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파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파일을 첨부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미지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미지가 아까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 사진 눌렀을 때 요거 누른 거랑 파일 눌렀을 때는 말 그대로 파일로 된다는 겁니다.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거는 보통 PDF 파일 같은 거 첨부하실 때 많이들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첨부를 하실 수 있고요. 일정 같은 경우 이걸 누르시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 버거리라고 해보겠습니다. 버거리 하시고 시작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확인 눌러보시면 버거리 일정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사실 거의 사용 안 합니다. 소스코드도 사실 거의 이렇게 사용 안 한다고 보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스코드 저는 뭔지 잘 모르거든요. 제가 블로그를 몇 년 했는데 이거 지금까지 사용한 적 없고 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사 붙여넣기 할 때 빼고는 거의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일반 블로그 분들이 여기 나머지 여기 일정문도 사실 거의 사실 잘 안 하거든요. 여기 네 가지는 잘 안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거의 다 영상이 끝나긴 했는데 이거 복사해가지고 이 본문 해서 마루블 이렇게 서식 이 글씨체 바꾸는 거고요.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2021년 제일 많이 사용한 블로그 글씨체는 마루블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포인트
그리고 굵게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 색깔 이게 색깔이고요. 이게 음영입니다. 그거 좀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왼쪽 정렬을 할 것이냐, 가운데 정렬을 할 것이냐, 우측 정렬을 할 것이냐,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왼쪽 정렬을 하고 있고요. 줄간격 이거 아시죠? 결국은 다 이게 뭐냐면 그 한글 파일 들어가면은 글씨를 어떻게 그렇게 배치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그런 겁니다. 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맞춤법 검사라고 해서 이거 맞춤법 검사를 할 것이냐, 할 거면 수정 누르고, 다음 거 이거 할 거면 수정, 또 할 거면 수정, 또 이거 제외, 이건 단어가 아니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렇게 한 다음에 모두 수정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완벽하게 그 모든 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영상을 이제 두 번째 영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봤고요. 글쓰기 관련해가지고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좀 기회가 되면 글쓰기 관련해서는 초보자 분들 위주로 다음에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통계 보는 방법으로 영상을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블로그를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있어서, 그래서 세부적인 것을 더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이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돈이 되는 수단이라서 좀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좀 정밀하게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초보 강의를 한 5편 정도에 있어서 더 올리고 있는 거고요. 일단 세 번째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일단 내 블로그로 들어가셔서 여기에 가운데쯤에 보시면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건 지금 초보자 분들만 보는 겁니다. 이 관리로 들어가시고 저요. 여기서 이 블로그 하단부에 기본 설정, 꾸미기 설정, 메뉴, 글, 동영상 관리, 내 블로그 통계가 있는데, 이것만 조금 만지셔도 본인이 블로그 관리하는데 아주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씩 눌러봐서 아 이거구나 싶으신 걸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어떤 건지 봐보겠습니다. 처음 이 기본 설정을 누르면 블로그 정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블로그 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 블로그 눌렀을 때 상단부에 가시면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쓴 거지, 여기에 원래 제목이 하나 나와요. 그게 바로 블로그 명이고, 저는 지금 없앰 이렇게 안 보임으로 설정을 한 것 뿐입니다. 그거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의공학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블로그 홈으로 가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이게 바로 블로그 닉네임이라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사실은 이거를 업체나 뭐 이렇게 뭐 광고 대행사에 말해 줘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블로그 들어왔을 때 소개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이제 그만 보는 걸로 하고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크게 하겠습니다. 자꾸 화면을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불편해가지고. 그리고 다음 거를 보면은 하단부에 이거는 내 블로그 주제가 어떤 걸로 할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전 지금 맛집으로 좀 바꾸려고 이왕 들어온 김에 맛집으로 바꿀 거고,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내 블로그 주제가 IT였는데 이제 맛집으로 나는 이걸로 밀어붙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정하시면 됩니다. 이거 말씀드렸고요.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 이런 화면으로 나타난다 그거고, 여기서 등록하셔도 되고 모바일 자체적으로 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고요. 기본 서체 설정 같은 경우는 이거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루브리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그만큼 보기도 좋다는 것 같고요. 15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 행간이랑 뭐 이런 건 다 기본적인 거에서 건드리지 마시고 15랑 마루브리만 이렇게 좀 바꿔주시기 바라고, 이거는 누르면 큰일 납니다. 방문 집계 보호 설정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한 번도 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서 잘 모르겠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콘텐츠 공유 설정도 넘어가겠습니다. 이 분석을 하시는 분한테는 뭐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특별히 제가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차단은 말 그대로 사용자 차단 목록들 있는 거고요. 악성 약간 악플 이런 거 다는 사람 그냥 차단시키면 됩니다. 차단된 글 목록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댓글 안부 권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안부 글이 뭐냐면요. 여기 내 블로그 누르시면은 상단부에 특별히 건든 게 없으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여기 맵, 라이브러리, 메모, 태그, 게스트가 있습니다. 게스트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안부 글이라고 있어요. 안부 게시판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여기 사람들은 다 지금 비밀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밀로 하지 않는 게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비밀 글쓰기만 허용합니다라고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뭐 크게 뭐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풀어놓은 것 같고, 열린 이웃 같은 경우는 내 이웃이 지금 어떻게 뭐 이렇게 목록들 그거를 보시면 되고, 나를 추가한 이웃은 서로 이웃은 뭐 그런 개념은 사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웃 신청 들어온 거 이거 목록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나머지 뭐 공지사항이나 블로그 이용 팁이나 뭐 이런 거 뭐 한 번씩 눌러 보시고, 이 꾸미기 설정 같은 경우도 이 스킨이랑 레이아웃 등등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3편까지 만들었는데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따로 이 재생 목록에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봐보시고요.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사실 거의 보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여기 메뉴 글 동영상 관리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중요한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어차피 바꾸려고 했으니까 바꾸려고 한 김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단 메뉴 설정 누르고 블로그 이런 식으로 있는데, 처음에 이걸로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누르시면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하지만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뭐 2년 넘게 블로그 운영하면서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메뉴 관리에 블로그 들어가셔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맛집 뷰티 일상을 위쪽으로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이 구분선을 위로 올려주시고, 그 전에 우리가 뭘 볼 거냐면 블로그 제 거 다시 들어오셔서 카테고리가 제 거엔 우측에 있습니다. 이렇게 내리시면은 지금 여기 요거를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올려 보겠습니다. 그냥 익숙해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 작업이라서 뭐 특별한 건 없는데, 그래도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맛집, 여행, 뷰티, 일상 카테고리라는 하단에 있는 게 여기 레스토랑, 트립, 데일리 뷰, 뷰티, 기타 기타, 잡동사니, 지식, 심리, 연애, 결혼 이거거든요. 이거를 한꺼번에 움직이면은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구분선 제가 이렇게 추가를 한 거고요. 이 구분선을 누르거나 없애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진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인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삭제 누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 한 번에 모르고 누르시고 확인 누르면 글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거 한번 좀 주의해 보시고 주의를 잘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렇게 올렸으니까 이거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를 잘 보세요. 이 카테고리에 가니까 블로그에서 이 카테고리 기본적으로 보여줍니다라고 나왔잖아요. 트립을 누르게 보겠습니다. 안 나오죠.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제 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앞쪽에. 이 전체적으로 블로그 꾸미는 거 관련해서는 이걸로만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이걸 안 누르면은 여기 나오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 조정됐으니까 확인 누르고요. 그리고 아까 기본 설정의 하단부 여기 IT 컴퓨터, 이것도 제가 확인을 안 눌렀는데 맛집으로 해서 확인을 눌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공적으로 반영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꾸미기 설정 여기서 블로그 하고, 뭐 이거는 이런 식으로 꾸미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카테고리 다시 보시면은 여기에 앨범용으로 돼 있고, 하단부에 이런 거는 몇 개 보시면은 여기 앨범용으로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런 거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너무 기본적인 건데 좀 설명드리는 것도 좀 웃긴 것 같습니다. 이거 누르고 블로그형, 앨범형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한 번씩 눌러 보시면은 이게 뭐구나라는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저장했으니까 나가기 누르고, 이 블로그 눌렀을 때 요거랑 사실 메모 게시판, 프롤로그, 블로그 시 질문 같은 건 거의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글 관리 같은 경우도 댓글이 지금 오늘 올라온 거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올라온 거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 모바일로 하면서 그 종 모양 있잖아요.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그걸로 눌러서 하지 이걸로 컴퓨터로는 사실 잘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또 메인으로 심지어 이렇게 돌아오면은, 메인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블로그 가면은 여기 우측에 여기 이렇게 내용이 있잖아요. 내 소식에 이걸로 댓글을 파악하기 때문에 잘 보지 않고, 그리고 모바일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관리에 들어와서 댓글을 본다? 이건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태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태그 내가 뭐 올렸는지 그런 거 볼 수 있고요.
글 저장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냥 이런 게 한 번씩 그냥 제가 눌러보는 거지 특별히 우리가 블로그를 사용하면서 거의 보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연동 관리에서 애드 포스트 설정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드 포스트가 말 그대로 어디에 위치하면 좋겠냐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중간에 하나 뜨고 끝 부분에 하나 뜨는 게 좋겠죠. 물론 여기 중간에 하단부에 하나만 있어서 클릭률을 더 낮춰주면은 그 단가가 더 높냐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본적인 건 굳이 건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대 블로그 통계 이게 가장 많이 하는 건데 이거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4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보 강의 4탄인데 말 그대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초보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블로그 눌러주시고 하단부로 좀 내려보시면은 일단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통계. 우리가 이전에는 여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내 블로그 통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앞서 블로그에 영상 찍는 거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또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일단 들어오셔서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는 하루에 한 번씩은 이거 무조건 하시기 바랍니다. 왼쪽 하단에 오시면 순위가 있어요. 이거 눌러보시면 내 블로그가 오늘이 19일이거든요. 어제 날짜로 상단에 있는 게 어떤 것인지 2위는 뭔지 저 같은 경우는 2,500개 이상의 정도의 글이 있기 때문에 20위까지 있는 거는 굉장히 큰 상위권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위부터 지금 20위까지가 아직까지 딱히 변하는 게 없는데 인천공항 해가지고 검색을 하면 결국은 이게 키워드가 여행 키워드거든요. 2위, 6위, 7위, 8위, 10위, 13위, 14위, 16위, 17위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1등, 4등, 그러니까 IT죠. 11등, 그리고 18등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것도 그 외에 나머지 인천공항 아니어도 이렇게 공항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상위권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떤 말이냐면 이게 좀 제가 좀 말이 좀 어렵게 했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이거 위에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행 키워드, 공항, 김포공항 등등 IT 키워드 이게 뭐였냐면 인터넷 오류, 기타 등등 또 뭐 있냐 아메리칸, 바이오스, 인스타 이게 딱 보면은 인스타그램은 무조건 뜨는 키워드고요. 아메리칸 바이오스 이게 아메리칸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메리칸 트렌드인가? 그 크게 하고 바이오스 하면은 우리 컴퓨터 켰을 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 글입니다. 이 글. 요 옛날 컴퓨터 기준일 수도 있는데 우리 요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아메리칸 메가트렌드 맞아. 메가트렌드 이게 부팅이 안 될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뭐 요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제가 결론이 뭐냐면 이게 이렇게 쓴 이유가 그리고 여기에 분석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좀 지금 지겹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분명 초보 강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필하느라고 말씀드리는데 인천공항 이게 만약에 6번 글이 떴다. 그러면 여기서 눌러봅니다. 그리고 게시물 보기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제목이 어떻게 들어갔으며 왜 이게 떴는지 내 스스로 분석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인천공항이라는 대표적인 키워드 메인 키워드가 여기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천공항 관련해가지고 글을 이빠이 올리는 겁니다. 진짜로. 계속해서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본인 블로그의 상위권에 있는 거를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셔서 올리고 올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IT 키워드인 인터넷 연결 오류 그리고 진입 방법 심지어 1등은 아직 이거잖아요. 컴퓨터 부팅 안 될 때 해결 방법 8가지. 그러니까 날짜도 한번 보세요.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루에 벌써 2만 회가 넘었고요. 게시물 보기 누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 볼 수 있고 통계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하루에 뭐 안 올라간 이때 왜 안 올라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게 많이 올라갔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이거를 연관 지어서
연관 키워드를 본인 스스로 분석을 해서 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회수 순위는 항상 봐야 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말씀드릴 게 진짜 많긴 한데 앞에 영상들 쫙 한번 잘 봐보시고 다시 유입 분석에 어떤 게 내 블로그의 상세 유입 경로 보시고 어떻게 키워드를 검색해서 이렇게 들어왔는지 이런 것도 봐보시면 되고, 시간대는 언제가 좋은지.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시간대는 새벽엔 당연히 안 보는 거 맞고요. 이 일하는 시간 그 이후에 퇴근 시간에 물론 많이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경우는 유튜버랑 다르게 블로그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많이 보고 주말엔 별로 안 봅니다. 그리고 성별 연령대에 내 블로그에 남자가 많은지 여자가 많은지 기타 등등을 볼 수 있고, 그 외적인 거는 다른 건 솔직히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잘 봐보시고요. 이게 평균 사용 시간이 있거든요. 이게 체류 시간인데 원래 3분 정도를 기록했는데 지금 2분 때 다시 내려온 걸 볼 수 있고, 저 스스로 분발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문 횟수를 보면은 내 방문자 하루에 얼마 들어왔는가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 3,000대를 좀 유지를 하고 있긴 한데 여기서 지금 거의 1년째 그 도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 한번 쫙 봐보시고, 이건 제가 설명을 한다기보다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이 조회수 눌렀을 때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 이 상위 키워드 관련해가지고 더 조회수를 늘린 방법, 뭐 이런 거를 초보자 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다시 말씀드렸고, 이거 한 번씩 쫙 눌러보셔서 아 이거구나 라고 그냥 알면 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 누르셔서 이 전전전전전전 영상이가 찍는 게 있는데 홈 통합 데이터 유입 분석 리워드 트렌드 비즈니스 한 번씩 쫙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르면 그냥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지표 내 블로그 통계는 여기서 끝내고요. 우리가 블로그를 업로드하기 전에 발행을 누르잖아요. 이 발행에 대해서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카테고리라고 해가지고 내 블로그 카테고리 어디에 올릴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이거는 지금 맛집이기 때문에 이 레스토랑 여기에 올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하단부 이거부터 볼게요. 공지사항으로 등록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내 블로그 들어갔을 때 여기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 공지사항, 이 공지라고 뜨거든요. 그게 바로 아까 보여드린 이거를 클릭했을 때 저 공지 글로 가버리는 경우입니다. 주제는 이 맛집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뭐냐면 제가 좀 귀차니즘이 좀 있어서 이 전전 영상에 보시면은, 전전인지 전 영상에 보시면은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이거는 맛집인지 뭐 IT인지 그걸 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는 맛집이다 라는 게 거기서 정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공개할 것이냐 이웃 공개, 이거는 안 봐도 아실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그냥 안 건드시면 됩니다. 뭐 딴 거 필요 없고, 본인이 뭐 뭔가 그 다른 업체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 같다 그러면 댓글 허용 비허용 누르시면 되는데, 댓글 비허용을 누르신다는 것 자체가 찝찝한 글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저품질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발행 설정은 별로 건들 필요 없으시고, 이 태그 편집 같은 경우는 태그 여기 태그 30개라고 나와 있는데 이 첫 번째 영상인가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다가 그냥 태그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태그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가서 발행 누르시면은 여기 태그에 이렇게 세 가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은 엔터 누르면 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긴 안 떠요. 이런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약 발행 이렇게 하시는 거, 이건 지금 바로 하는 거. 가끔 업체에서 예약해달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시간 말고 업체에서 원하는 시간 예약 누르신 다음에 설정하시는 발행 누르면 그때 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 다음에 5탄으로 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포스팅을 마침 하고 있거든요. 초보 강의 네 번째로 나름대로 적합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글 같은 경우는 이 1000자 정도 이상 계속 말씀드렸고, 사진도 3장, 동영상 1장 이상 기본적인 조건이 좀 갖춰줘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 글자 제목 글자 수도 메인 키워드가 맨 앞에, 그 서브 키워드 그 다음,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용산 본점, 에그쉘 용산 본점이라는 게 맨 앞쪽에, 이 뒤쪽에 오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맨 하단부에 가서 샵 누르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태그도 이 앞쪽에 위치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뭐 특별한 답은 없다고 제가 블로그 영상 찍을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더 방문자 수 높고 뭐 인플루언서 분들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카더라 통신이 대다수지, 누가 네이버가 와서 이렇다 이렇다 하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있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미 그 기본적인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생각이 나서 초보분들 기준이니까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미지 중복 비슷한 거는 피하세요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 포스팅을 하면서 이 설명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 순차적으로 이게 지금 이미지가 있고 또 있고 또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똑같은 이미지가 하나 둘 셋 똑같지 않다고 해도 한 요 정도로 자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계란 부분 기준으로 해서 요 정도 네모가 다 중복 이미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 파일명에 따라서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실제로 겪은 거라서 말씀드리는데, 이미지 중복, 이 사진 많이 올리는 게 그 능사가 아니라, 이거를 올렸을 때 우리는 한,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이런 각도로, 이게 지금 회전이 되면 좋은데 회전이 지금 되려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90도 회전이 아니라 약간, 이거 있구나, 요렇게 해볼게요. 이건 좀 솔직히 많이 회전을 시킨 건데, 이거랑 이거는 유사 이미지로 걸릴 수가 있다 그겁니다. 왜냐면은 좀 더 회전을 덜 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약간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찍었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 눌렀을 때 아까처럼 인위적으로 이렇게 회전을 한번 주겠습니다. 이 정도, 거의 한 5도도 안 준 것 같은데, 그럼 이거랑 이렇게 옆에 갖다 붙여보세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진 많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큰 오산이고, 이건 유사 이미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 블로그, 이렇게 하면 뜰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뜨네. 이렇게 뜰 확률이 있습니다. 이거 제 거 여기 있습니다. 이거 제 거 여기 구글에 검색하니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뜰 확률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 블로그 운영하는데 큰 이렇게 어려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복된 이미지는 거의 좀 피하시는 게 좋고, 태그는 30개까지 하는 거를 제가 다 하는 거를 좀 권고드리고요. 그 이후로는 아무리 태그 입력해도 입력되지가 않습니다. 스티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 그대로 그냥 보기 좋게 꾸미는 것 뿐이지, 이게 이걸로 더 넣는다고 상위 노출이 되냐 안 되냐, 그거는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왼쪽 정렬이랑 가운데 정렬 관련해서 제 스스로 생각을 한 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티스토리를 좀 하려고 티스토리 강의를 거의 100편 이상 본 게 있거든요. 물론 지금 하지 않는데, 근데 구글 SEO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저도 뭐 전체적으로 제가 뭐 이런 검색 엔진의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는데, 구글에서 적용시키는 건데, 검색 엔진 최적화 SEO라고 기본 가이드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티스토리를 운영하시는 분이 말을 하시기를, 물론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카더라 통신이죠. 거기서 말씀하기를 뭐냐면, 구글 SEO에 따르면 가운데 정렬을 하면 앞쪽이 빈 것으로 나타난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해서 가운데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이 지금은 여기 어디야? 블로그 같은 경우는, 네이버 같은 경우 이게 지금 드래그가 안 되긴 하는데, 구글은 이게 드래그가 돼서 빈칸으로 돼버리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 누르고 한자 누르면, 여기 1번 누르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이거 뭐 신기하게 느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한자 누르고. 이게 지금 다 여기 빈칸이 돼버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 또 느껴보니까, 느꼈다라고 하는 거 좀 그런데, 가운데 정렬을 했을 때 여긴 드래그가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냥 가운데 정렬이 이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그 이후로부터 왼쪽 정렬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닌데, 어차피 네이버 블로그도 구글 SEO를 나중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적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왼쪽 정렬로 계속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거는 제 생각이니까, 제 주관과 제 생각과 제 철학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그런 거니까
따라오면 따라오실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해보시고, 전 그냥 찝찝해서 왼쪽 정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됐고, 맞춤법 검사 상단에 이거 있으니까 이거 누르시고, 수정 누를 거 누르고, 아까 이 전전편인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취소 다시 누르고, 모바일 화면으로 쓰라는 게 이게 좀 중요한데, 일단 물음표부터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도움말 누르시면은 기본 인터페이스 안내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블로그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글로 보지 마시고 그냥 글을 쓰시고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시는 게 낫습니다. 이 물음표 사실상 뭐 이렇게 몇 개 있다는 거지 그닥 이렇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끝났고, 제일 중요한 건 모바일 화면으로 쓰라는 건데, 저도 이게 습관이 잘 안 돼가지고 자꾸 안 하는데, 지금 현재 PC 화면인 거 보이시죠? PC 화면인데 누르면은 화면이 모바일 화면으로 바뀝니다. 지금 제가 다시 창을 크게 해볼게요. 자, 봐보겠습니다. PC 화면인데 이걸 누르면 모바일 화면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바일로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이 화면으로 맞추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습관을 안 들였냐면, 뭐 큰 이유는 없는데, PC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도 사실 뭐 몇십 퍼센트 있으시고, 저는 이렇게 쓰는 게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편리할 뿐더러, 그리고 모바일 화면으로 안 해도 그냥 지금까지 잘 그냥 먹고 살았거든요. 특별한 거 없이. 뭐 좀 웃길 수도 있는데, 모바일 화면으로 바꿨어도 뭐 이렇게 잘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근데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번, 2번, 3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 2, 3. 이게 만약에 PC 화면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로 되네요.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PC 화면으로 이렇게 그냥 계속 쓰고 있는데, 모바일 화면으로 쓰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 따라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 저처럼 그냥, 저는 아집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몇 가지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봤고요. 블로그 강의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찍고 있긴 한데, 이번 거를 사실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총 5가지 기본적으로 초보자분들이 알면 진짜 괜찮은 것들 5가지로 좀 영상을 한 일주일 동안 찍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통합본도 다음 영상으로 올릴 테니까,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 적용을 좀 잘 해보시고, 그러면은 파이팅!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